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저마다 소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루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많은 걱정거리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가시와 은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로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를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미소몽산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지나실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강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진정 자유를 주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을 외치며 우리 모두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 36번 시편 90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문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같이 이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쳐주사오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한번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제사장을 전사 지혜로 마음스럽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소문하고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 밖에서 우리가 지냈습니다. 세상 밖에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물어지지 않았나, 또 세상 밖에 있으면서 우리가 좌우를 취했습니다. 이 한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께 용감된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몸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의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희망에 의심 없이 살아낼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들의 아무 증거 이들의 허유에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마을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부어 참되신 사랑이여 참되신 사랑의 원아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날 보러 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고 달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편안한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고 달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우리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뇌과학 시리즈예요. 일반 문총 시리즈.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뭐 시리즈라는 이름만 붙였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일반 문총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붙여봤어요. 첫 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아까 그렇고요. 뇌과학이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 최근 10년 사이에 발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 인간 게놈 해가지고 다 밝혀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발전을 많이 했고요. 그 예전에 여러분이 배울 때쯤에는 그랬었어요. 뇌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기는 뭐 어떤 걸 담당하는가 했는데 이것이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뇌에 대해서 실험과 과학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것이 또 직접 실생활로 연결되는 것은 심리학과 사회과학인데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책 그 기본 텍스트는 2020년에 나온 호타 슈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뭐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대중화된 학술서인데 일본에서 가져온 거고요. 2024년이니까 뭐 최근 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배우시기에는. 그래서 제목은 뇌과학 연구 결과를 기반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제목이에요. 예. 자, 인간의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생물의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생물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여러분하고는 무관하지만 현재 그 진화 사회학, 진화 심리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걸 다 떠나서 다윈은 생물이 움직이는 것을 두 가지로 봐요. 생존 욕구하고 성욕구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번식욕 이 두 가지로 빼고는 없대요. 네. 인간은 뭘까요? 인간은 이 두 가지만으로 움직이나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진화 심리학인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재밌죠? 불안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다르게. 프로이드는 프로이드대로 또 설명하는 게 있고 아들러는 아들러대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불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현대인에겐 사실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볼 텐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불안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왔다. 불안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은 새로운 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다 보석이라고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미지의 것은 불안합니다. 알고 나면 편안한데 모르는 것은 불안합니다. 또 우위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세력이 내 위에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갑이 되고 싶어하고 우위에 서고 싶어하는 이유는 모르는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의 상황이 예를 들면 학교를 새로 들어갈 때 불안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 직장을 들어갈 때도 불안하죠. 그런 겁니다. 거기 가서는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게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보다는 좀 편해졌다는 얘기는 이 일이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길을 가겠죠. 남자와 여자 중에서는 남자들이 좀 야생의 길을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야생을 도무지 가려고 하지 않죠. 도시를 다니는 거죠. 아는 식당에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좀 모험을 하시고 싶으면 편하지 않아도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쪽에 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만약에 여자분 남자와 상관없이 성향에 따라서 모르는 곳을 못 가는 분들은 불안한 거야. 무슨 음식이 나올지 알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서비스가 나올지 몰라. 근데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해보는 사람들은 똑같을 거야. 거기도 새롭고 하지만 무서웠거나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해서 편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은 모르는 것,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안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불안의 반대말이죠. 안전. 네. 안전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위험한 곳을 뭐 올라가고 뭐 액티비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하여?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안전하고 그런 방법들, 안전한 목적지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두려움도 역시 불안에서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 여러분이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을 뭐 먹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도 사실은 불안해서 생기는 것이 많은 겁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노후가 불안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불안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라서 이걸 여기 이제 이건 성균관대학교의 영자 잡지인데 여기도 나왔어요. 인사이드 아웃 2 이렇게 그림 나오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픽사의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1보다도 이번에 2를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아해요. 몇 년 만에 꽤 오랜 시간에 나왔는데 여기서 불안, anxiety라는 감정이 의인화되어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이죠? 4명의 감정이, 4가지 감정이 새로 나와요. 그 전에 감정들은 간단한 감정이었어요. 기쁨, 슬픔 이런 거였는데 4명의 네 감정이 언제 등장하냐면 사춘기 때 등장. 여러분 사춘기 애들 키우잖아요. 사춘기 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제일 왼쪽에 뚱뚱한 애, 그리고 얼굴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당황스러워. 말 수도 없고 소심한 당황스러워. 두 번째 머리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애가 앵자이어티예요. 불안. 그리고 조그만 여자애가 보라색 아니고 이제 보라색 또 있죠. 얘가 부러워하는 애. 사춘기 애들은 부러움이 있고 당황하는 마음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리고 사춘기 애들의 특징이 앙리라고 해서 따분해하는, 잘난 체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젠체하는 프랑스 앙리 이렇게 했는데, 이 4가지 감정이 새로 왔는데 이게 지휘봉을 누가 잡고 있냐면 불안이 잡고 있다. 사춘기의 제일 요소의 감정은 불안이에요. 뭐가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요새 애들도 그렇고, 이걸 본 애들이 그런,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모가 조카를 데리고 갔어.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춘기가 되면서 어릴 때 자기들이 애써 키워나왔던 핵심 감정들에 다 무너져요. 그게 무너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렸을 때 행복했어. 초등학교 때는 부모랑 관계가 다 좋잖아요. 내 사회가 다 좋아서 행복했던 그 성이 싸그리 다 무너져요. 그리고는 새로운 걸 세워. 그래서 그 이모가 그 조카랑 같이 가서 보면서 그거 막 무너질 때 막 울었대요. 아, 나 어릴 때 행복했는데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 이모는 울고 조카는 왜 우는지 모르고. 근데 이런 감정들을 지금 현재 20대, 30대들이 이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면서 많이 울고 나왔다고 해요. 여자만 우는 게 아니라 남자도 울고 나왔대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었지? 지금도 사실 불안하다 이거지. 30대들도 안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애들이.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이 내 직장 같지가 않아. 어딘가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직장에서 나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 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집을 장만할 수가 없어. 결혼할 수도 없어. 이런 다 불안이죠. 라일리가 주인공인데요. 사춘기 여자 소녀인 라일리의 머릿속에 불안, 따분, 당황, 부러움이라는 낯선 감정이 들면서 시작하게 되고요.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대비하는 역할은 소심이라고 어릴 때부터 있었던 애가 있어요. 이걸 당장 엄마 아빠가 무슨 걸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즉답하는 거, 그런 것들은 소심이가 해요. 근데 불안은 지금 현재 일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내 예측에 의해서 이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감정입니다. 사람이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 되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마저도 짓밟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넘어가요. 이 영화의 주제도 그런 거거든요. 불안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면 그 온갖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이게 다 불안이라는 단어거든요. 쉴 새 없이 점검하고 주변을 경계하는데 일상은 불안이 붙자면 위기를 맞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은 과호흡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새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요새들 숨이 안 쉬어져 그런 얘기를 해요. 불안하면 과호흡, 헐떡헐떡 하는 거. 숨이 안 쉬어져. 뭐 공황장애 하는 첫걸음이죠. 폭발하는 불안은
제어하지 못하면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는 거죠. 심장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 몸에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고. 사람들과는 자꾸 내가 불안하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기고 사람들하고 자꾸 화를 내게 되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게 되고 불안한데 잠이 오겠어요? 편안해야 잠이 오잖아요. 불면증하고 불안은 아마 뭔가 잠이 안 오는 데는 불안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분주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뭐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은 존재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원시 시대 이후에 인간은 지극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예민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뭐 약 중에 제일 싼 약이 이제 반창고잖아요. 1,000원이면 한 박스 주고 2,000원이면 한 박스 주잖아요. 지금이면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일 금방 나을 상처, 뭐 거스러미나 뭐 약간 뭐 그런 페인 상처. 예전에는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또는 면역력이 약하면 여기가 감염됐는데도 이 고름이 피 속으로 들어가면 폐혈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가 그냥 상해서 파상풍이 되는데 그 파상풍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람이 이 팔을 못 쓰거나 죽거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반창고 대신에 고약도 쳤잖아요. 고약. 아니면 고약도 없으면 뭐 붙었어요? 된장 맞는 거죠. 감염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세균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만 놔두면 죽는구나 하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사냥 나가고 하다 보면은 다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 신발 신고 다니지 옛날에는 신발이 한 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신발 다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길 가다가도 풀도 오를 수도 있고 막. 호환 마마라는 말들 여러분 아실 텐데 호환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아주 밀집되게 많았던 지역이 한반도라고 해요. 인도도 호랑이가 많은데 우리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었어요. 인도 호랑이의 2배 크기예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그래가지고 개마고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점령하려고. 와보니까 호랑이, 승냥이, 늑대, 여우 다 있다고. 그래서 해로운 짐승을 퇴치하자. 그래가지고는 다 죽여가지고 호랑이 가지고 다 팔아먹고. 그때 다 죽여버렸대요. 우리는 호랑이랑 달래가면서 살잖아요. 호랑이는 산님이라고 산꾼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우리한테 해만 끼치지 않으면 산에 내버려뒀거든. 이난산이든 어디 있는데 일본은 그딴 거 아니고 총으로 다 그냥 싸그리 전쟁하듯이. 그래가지고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가 씨가 말라버렸죠. 호황. 옛날에는 진짜로 과거 보려고 한양에 올라갈 때는 늘 떡 가지고 이렇게 선악나게 한번 하고 산님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호랑이만 무서워요. 뭐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그리고 표범이랑 호랑이랑 같았대요. 그러니까 호랑이보다 표범은 작지만 훨씬 개체수가 많아서 옛날 호랑이 그림, 우리나라 호랑이 그림을 보면 표범 무늬가 찍혀져 있기도 해요. 표범이 뭐 애들은 뭐 쉽게 잡아먹고 여자들은 그렇고 남자들도 웬만하면 표범하고는 쉽지 않거든요. 아주 날래고 뒤에서 습격해가지고 목덜미 잡아버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염려가 다양해요. 마마는 그거잖아요. 천연두. 네. 여러분도 이러다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긴 한데 유명한 한번 얘기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병자호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참 잘 막아냈어요. 원나라 때도 그래도 막아냈기도 하고 병자호라는 청나라인데 워낙 한국이 조선이 강하니까 쿠빌라이가 직접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진핑이 직접 온 셈이에요. 원정하러 왔다가 그래가지고 저 삼전동에서 이렇게 머리 3번 하게 하고 했는데 더 점령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심으려고 하다가 급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왜 돌아갔는지.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학자가 밝혀냈어요. 뭐라고 해요? 피부약. 천연두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천연두에 그래도 면역력이 있는데 청나라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어. 걸리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황제를 살려고 급하게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양쪽에서 한국 문헌이랑 중국 문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연두가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근데 천연두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많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두뿐이니까 장질부사 있죠, 이질 있죠, 뭐 홍수, 가뭄도 뭐 그런 게 없는 해가 이제 풍년 한 번 드는 거고, 풍년은 간혹가다 한 번이고 거의 매년 가뭄 아니면 홍수 아니면 풍수에 산사태 물난리가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물만 잘못 먹어도 이질 걸리고, 여러분 이질 안 걸려보셨죠? 저 이질 걸려봤었는데 중국에서. 예, 그냥 살이 쭉 빠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이질균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빠져나가. 링기를 한참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왜 옛날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 사람들 터부시합니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알지만 옆에 동네만 해도 산 넘어 안 넘어가잖아요. 걔네 동네 사람들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더구나 나그네는 이 사람이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도 뭐 웬만하면 정말 중신속하고 그런 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지 하는. 그러니까 모르는 동네에 우리가,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모르는 동네에 간다? 무섭죠. 나는 혼자고 그 모르는 동네 사람이 많잖아. 그 사람이 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알아. 그 동네 사람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동네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동네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옛날 사람의 생각에는 그 정도로 모르는 동네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한마디로 긴장을 풀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고, 뭔가 좀 바뀌어지면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 아닌지 끝까지 주시해야 하는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도 그랬을 것이고, 불안하잖아요. 일제시대 얼마나 불안해요. 6.25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지만 우리 통행금지 있고 독재 있을 때 여러분 말 함부로 못했죠? 아니면 술 먹다가 말을 하면은 밤새 끌려갔대. 남산에 갔다. 왜냐면 주변에 유언비어를 채집하는 사람이 있어. 반상회 외에 반상회를 해가지고 우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나 보는 거예요. 늘 방송에서 간첩 얘기해. 그러니까 불안해서. 불안을 가지고 통치하는 시대가 불과 79년 정도까지. 그리고 79년 다음에 80년에도 80년 초에 다 뭐 정화운동하고, 아무튼 그때도 범죄와 전쟁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한 시대, 안정한 시대 사는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외국인을 경계하고 난민을 경계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이유는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나쁜 경험에서 온 학습 경험인 거죠. 모르는 사람은 위험해. 나랑 다르면 위험해. 나랑 색깔 다르면 위험해. 나랑 말을 달리하는 사람은 위험해. 이게 다 불안이구나. 불안해서 오는 거구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편안해도 되는데 불안해.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계해. 믿어도 되는데 다 의심해. 내가 아는 사람 말고 다 의심해. 의도를 의심해. 근데 뭐 사실은 우리 의심해도 그냥 서로 우리끼리 막 받아들여서 그렇지, 우리 중에서도 사실 의심하는 사람 많잖아요. 장사꾼들 다 의심하죠. 뭐 기본적으로 장사꾼은 다 도둑놈, 다 속여먹는 사람. 뭐 그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 것이다. 관광지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정부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신뢰도가 한 50% 정도 되고요. 신뢰도가 아주 높은 나라는 이제 덴마크나 이런 데인데, 그런 덴마크 얘기 한번 했었죠. 덴마크 국민들은요,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는데요. 해외에서, 만약에 인도에서 다쳐서 인도 병원에서 치료했어요. 그런 다음에 영수증이 없어. 가서 내가 거기
돈이 들었는데 한 400만 원 들었다. 말을 하면은 그래? 그 400만 원 줘요. 왜냐면 굳이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들이 아니거든.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들은 전혀 아니죠. 우리는 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신뢰도가 그러니까 덴마크는 어디에 대한 신뢰도가 높냐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우리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 사법부, 신문 뭐 다 떨어져 있어. 이걸 올리는 게 진짜 좋은 사회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 불안한 게 있는 거죠. 초안전 사회라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말이긴 합니다. 그냥 안전 사회가 아니고 초안전 사회, 초안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국가 같은데 그런 데 위험하지만 모르는 나라 간다고 여러분 목숨 걸고 간다는 사람 없잖아요. 안 가야 하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모르는 시장을 들어가도 우리를 속이진 않을 거라고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하다 죽는 건 일상사였고 음식 구하러 사냥 나갔다가 다치고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지요.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이 1년이면 여행을 간다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런데 1,000만 명이 여행 갔을 때 한 명 아마 죽을까 말 겁니다. 자기 병이 있거나 해서.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쪽에서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9시 뉴스 나오죠. 만약에 그쪽에 총 맞아 죽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전한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음식도 얼마나 남아돌아요. 옛날에 왜 사냥하러 나가고 채집하러 나가는 거 위험한 데서 나가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의식주도 해소가 다 돼 있고 난방기구가 집에 다 비치되어 있고 또 산업사회 여러분 기억하시면 근대화가 된 이후에도 난방기구가 방에 들어가려면 산업화가 된 지 한 4,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난방기구가 방에 들어가려면요 부자만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은 산업화를 겪진 않았어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중국이었고 중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라고 불러서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일본. 일본은 보면 20세기 초기만 해도 방에 난방기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 아궁이가 있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집에 난방기기가 없으면 집도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유럽에 가면 난방기기가 없어요. 참는 거예요, 참아. 벽 해놓고 더우면 더운 대로 참고 추우면 추운 대로 참고 다 그랬던 시대잖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야.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안한 게 많아요. 더더군다나 필요한 거 먹을 거는 편의점이나 슈퍼나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배달해 주는데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모두가 동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누가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달하는 사람에 대한 월급은 다 줘야 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풍요로운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후기 산업화 시대라고 합니다. 초기 산업화 시대의 모순이 다 어려움이 극복되어져서 지금은 문제가 다이어트가 걱정이지. 살 빼는 게 걱정이고 요새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살자. 북구식 인테리어. 가지고 있는 것 좀 웬만하면 버리자. 사들이지 말자.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자. 옷도 웬만하면 조금만 사자. 그런 게 트렌드가 될 정도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처럼 이것저것 채우고 싶고 옷 많이 사고 싶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예. 더구나 우리가 이제 이거 불안한 걸 하는데 하필이면 사람 속에 이 뇌과학을 해보니까 사람 속에 인간의 사고 회로 중에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부정성 편향. 긍정적인 뉴스하고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면 사실은 이건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반응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긍정적인 뉴스는 안 들어도 그만이야. 부정적인 뉴스는 듣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성 편향이 우리한테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수시로 작동하는 사람들은 이 불안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냥 불안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은 반드시 있을 일이라고 확정을 해버려요. 그것은 확실한 미래일이 돼.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의 불안이 통제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불안해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한 사람이 불안하면 그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늘 예민해. 그리고 늘 다그쳐. 늘 잔소리만 해. 좀 편안하고 여유 있고 그런 게 없어.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냥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왜 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게 없어. 평안도 전염이 됩니다만 불안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기본 동기가 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IMF 이후에 한국은 이게 기본 동기가 된 사회가 돼요.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데도 그걸 다 남의 일처럼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출산인데도 그것도 남의 일로 여기고, 내 일이 제일 중요해. 내 가족만 중요해. 그리고 병리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마음 먹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안해야지 하고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루에도 12번씩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뇌가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 아는 공황장애, 두려움, 공황이 이제 큰 두려움이 되거든요. 공황이 올 정도로,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게 공황인데, 결정장애도 불안해서 오고요. 과민 반응, 집착, 불면증 반응, 이런 것들 오히려 작은 일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 때문에 아마 살해도 할 것이고 자살도 할 것이고, 또 더 아마 우리 교회는 다단계 하시는 분이 없지만 다단계를 하는 동기도 불안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99%가 시작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불안해서, 좀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다단계를 하는 거죠.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간 좀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시작하긴 한 거는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나오고, 건강한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인간은 처음부터 걱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는데요. 에덴 동산에 보호받으면서는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대비책을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익숙하게 여기는 보험이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보험이라는 시스템도 그게 없을 때 그걸 가져온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알고 있는 보험이 해상보험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영국에서 무역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배가 나갔다가 돌아올 확률이 절반이 안 돼요. 해적만 나니까, 난파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긴 해야 되고 조장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이거 해외 무역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각출을 하자. 10분의 1씩이든지 20분의 1씩 각출을 해가지고 파손을 하면 보험도 다 치고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상무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상보험이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것이고, 이거 좋다, 화재보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생명보험은 아마 좀 나중에 시작된 걸로 제 생각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상부상조, 문제가 생긴 다음에 돈 모으는 건 우리나라 했던 거잖아요. 둘의 형량. 지금도 하잖아요. 어려울 때.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돈 걷어가지고, 우리 중에 저도 보험 모두 좀 해보고 그랬는데 조사망률이라고 해요. 100명 중에 1명 죽는 게 아니라 1000명 중에 죽는 사망률이라고 해요. 그걸 따져가지고 그 보험료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들어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게 지금의 사회예요. 오늘의 결론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불안이라는 것이 일단은 비논리적이긴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에는 불안해했던 것이 맞다, 잘했다. 과거는 정말로 불안한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과거 조상들의 천재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얼마나 초안전 사회가 됐는가. 근데 뇌가 적응을 못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아직도 조선시대 뇌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섭고 새로운 곳이 무섭고 했던 것만 또 하려고 그러고 모험도 하지 않고 그냥 먹던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입던 것만 입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불안하고 앞으로 올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우리가 온라인에 올리니까 필요한 사람이 들으면 될 텐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설교를 가져왔느냐.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저도 주일학교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좋은 분이셨어요. 대구에서 유명한 분이 서울에 올라오신 분이었는데 초등학생이 제가 듣기에 중학생까지 들었는데 좀 지루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일반적으로 좀 지루하고 재미없지 않나요? 우리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더구나 또 다른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화도 똑같은 예화를 돌려 쓰셔. 그래가지고 그때도 지루했는데 최근에도 보면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이제 그 우려먹기 설교가 참 많아요. 그 우려먹기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참신하고 새로운 좋은데 설교 시간이 좀 들을 만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랑 부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것인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불안해했던 것은 맞다. 더더군다나 에덴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아담 족속이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런데 불안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소화시켜야 되냐. 그래서 이 불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시키면 사회 발전과 개인의 발전에 동력이 되는 것 같다. 까지가 오늘의 일단 결론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불안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네. 하지만 워낙에 우리가 바보 같은 불안, 어리석은 불안을 많이 하니까 불안을 좀 정리를 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가 여러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남의 마음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제 기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서. 그런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드는 생각대로 드는 감정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건 아직 어린아이예요. 내 감정과 내 마음은 이게 왜 일어나는지 알고 그래서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어른이고 어린아이가 아닌 건데 불안이라는 감정도 불안이라는 감정을 잘 걸러서 소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했고 너한테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평안이 전염이 됩니다. 불안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6단계까지 불안이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평안하면 여러분의 직접적인 관계 2차적인 관계 3차적인 6차례의 관계까지도 여러분의 평안이 영향을 미쳐요. 유명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평안하면 사회가 평안하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친족들과 가정이 평안합니다. 평안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불안을 잘 이기는 방법들을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책들도 만들고 해서 지금 뇌과학 부흥의 시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 충분히 다 봤으니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또 우리들끼리 이렇게 나누지만 온라인으로 올렸을 때 필요한 시간을 듣게 하시고 또 들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 자신이 혹시 불안을 감당을 못해서 불안에 떨고 있으면 또 내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하는 참 평안
평안이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추석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또 부모님도 뵙고 친척들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가 초안전사회라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지금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평안이 그들에게도 잘 식민이 아니라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글로벌 사회에 좋은 시민 사회 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서도 또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사람들은 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헌금을 더 드릴 수 있는 11조 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 동원하겠습니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가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망을 통하시니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